주간 그래! 그래. 답답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천만다행. 그래.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땐 진짜 천만다행. 천만다행. 경기 내용을 보면은 90분 중에서 한 65분에서 70분 정도는 빌바오가 바르셀로나를 압도했어요. 마르셀리노 감독 확실히 대단한 감독이라는 게 느껴진 게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특히 네트 골키퍼를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 골키퍼의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경기고, 에릭 가르시아가 이 경기에서 이나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를 막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퇴장까지 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다? 멤피스 데파이가 있다. 황파이님이 계시지. 황파이님. 데파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으면서 1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사실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1대0 정도로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프리시즌에 빌바오 경기를 봤는데 골 넣을 애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부진했고 개막전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접전 한 골 차 정도로 바르셀로나가 이기지 않겠는가. 근데 비길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봤거든요. 네. 경기 내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50분에 이니고 마르티네스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제골을 내주는 상황이 됐고 더욱더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장면에서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왜 에릭 가시아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개고생했는지를. 야, 세트피스에서 놓치면 어떡하자는 거냐? 아니, 스피드 빠른 선수한테도 문제를 드러내. 세트피스에서도 놓쳐. 그래. 어쩌자는 거니?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뭡니까? 네, 피케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다음 경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큰일 에릭 났다. 가시아가 징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다음 누가 경기는 나온다? 네, 렁글레와 아라우가 나온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타페전 벌써부터 막막하다. 수비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은 공격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레이스웨이트가 너무나 부진한 경기였고, 여기에 그리즈만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중심을 너무 못 잡아줘.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공격의 중심을 잡을 선수는 그리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에게 내가 30골을 넣으래? 아니 내가 도움을 10개를 하래? 그게 아니라 공격을 전개할 때 밑으로 내려서 좀 잡아주고 그러면서 다시 전개를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파이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상대 미드필더한테 까이고 측면으로 빠졌다가 또 상대 선수에게 까이고. 데파이가 그 와중에도 근데 경합 잘하더라. 잘해. 데파이는 정말 공중볼 경합도 따내주고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리즈만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활약이 미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니 왜 지금도 메시가 있을 때처럼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약간 소극적인 플레이라는 느낌이 들어. 너무 거기에 몸이 배었나? 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니 이제 메시가 없으면은 알레티라든지 프랑스에서 하던 것처럼 해야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지난 시즌 하는 것처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사실 1라운드는 굉장히 공격 쪽의 기여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너무나 아쉬웠고, 그리고 사실 쿠만 감독이 브레이스웨이트가 너무 부진하니까 그리즈만을 중앙으로 옮겨놓고 데미르를 투입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데미르는 아직 어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이거 실망인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망스러운 거 맞습니다. 왜냐면 공격 쪽에서도 너무 무리한 공격하고 수비 쪽에서도 할 필요 없는 반칙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어린 선수니까, 거기다가 바르셀로나 데뷔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즈만을 중앙 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공격 쪽의 기여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낫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리즈만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 결국은 그리즈만이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 그리즈만을 중앙으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덴벨레가 나온다면은 덴벨레가 있겠지만은 덴벨레가 못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데미르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또는 안수파티가 돌아온다고 봤을 때는 안수파티가 전방으로 가고 이제 데파이, 그리즈만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난 여기에 지금 트링캉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기회를 받으면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미 떠난 거니까 올 시즌은 어쩔 수가 없고, 데미르가 그래도
재능이 또 있으니까 코만 감독이 약간 변호를 하는 그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네네.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자, 이 경기에서 점유율은 67%였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9개밖에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16개나 했고 유효 슈팅이 7개였는데 한 골이었다는 거는 빌바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사실 빌바오가 역사상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라리가 우승이라든가 코파델레이 우승했을 때는 정말로 뛰어난 스트라이커들이 있었거든. 있었죠. 그런데 이냐키 윌리엄스는 역시 마무리에서 문제가 있고 좀 안 후반전에 되는 것 같아. 라울 가르시아가 나왔지만은 이제 라울 가르시아는 나이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들었고 라울 가르시아 언제까지 믿을 거야? 다만 이제 니코 윌리엄스는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 쪽에 배치가 주로 되니까 득점 의존도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플레이한다는 측면에서 윌리엄스 형제들 부모님은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다. 2라운드가 끝난 현재 세비야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승을 거두면서 1위,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1승 1무, 바르셀로나가 1승 1무 그러면서 3,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 네 팀이 아마도 우승 경쟁을 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비야가 오늘 새벽에 이겼거든요. 야, 라멜라. 추가 시간에. 네. 야, 이거 너무 낯선 게 세비야의 해결사는 라멜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해결사는 앙헬 코레아, 레알 마드리드의 해결사는 비니시우스, 바르셀로나 해결사는 멤피스 데파이. 라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어색하지? 뭔가 좀 어색해. 지금 얘기하는데 되게 낯설다. 네. 지금 득점 순위도 라멜라, 앙헬 코레아, 비니시우스 걸? 미치겠네 이거 진짜. 그렇게 득점 이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자, 예상하는데. 이거 시즌 끝날 때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네. 일단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느낀 거는 홈하고 원정하고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네트 골키퍼를 압박하는 강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네트 골키퍼가 자유롭게 패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압박이 강했을 때 네트 골키퍼가 실수를 범하는 모습이 있다. 여기다가 아마도 쿠만 감독이 네트 골키퍼에게 경기 전에 좀 짧은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전개해라 이런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 전반전에 짧은 패스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압박을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길게 연결해도 됩니다. 특히 그렇지. 네트 골키퍼가 1라운드에서 보여준 롱패스의 정확도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테오 슈테겐이 곧 돌아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 골키퍼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길진 않다. 네. 이제. 테오 슈테겐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주요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뭐 이적 시장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는데 일단 무리뉴가 수비 보강 차원에서 렁글레를 노린데 나는 이거 문맥이 이해가 안 돼. 수비 보강 차원에서 렁글레를 노린다? 무리뉴가? 나 이거 진짜 의심해서 몇 번 읽어봤다니까. 아니야. 무리뉴 명장 맞네. 선수 정확하게 보내. 네. 렁글레가 어찌됐든 계속 연결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렁글레 움티티 우리가 그냥 이거 1+1로 팔게요 막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 제이는 계속 들어와요. 제이는 계속 들어오는데 렁글레는 만족할 만한 이적료가 아니고 움티티는 그 연봉 보좌에서 임대로 영입하고 싶다. 뭐 본인이 조금 만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움티티가 그 많은 제의를 다 거절하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 얘기도 들어보세요. 다음은 움티티가 이적 기간에 떠나지 않을 시에 바르셀로나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움티티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리게안 클럽, 프리메이라 리가 이렇게 클럽들이 다양하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제의를 해왔대요. 근데 움티티가 다 거절을 했대. 본인은 바르셀로나 남고 싶나 보지. 남고 싶겠지. 2023년까지 고액 연봉자니까 클럽이 망하든 말든 남고 싶겠지. 진짜. 그리고 네덜란드에선 이런 소식도 들렸어요. 어떻게? 세비야가 바르셀로나에 루크 대용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루크 대용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봉이 세지 않다면 나는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백업 자원으로, 백업 자원으로. 다른 공격 옵션으로는 괜찮은 자원이지. 네. 그러니까 루크 더용을 뭐 선발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백업 자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자원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루크 도용을 백업으로 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쓸 수 있나? 그러니까 나도 좀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비야가 라파민을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전방을 또 보강했잖아.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시 떠나고 아구에로 부상이고 안수파티 이제 돌아온다지만 부상이고 덴벨레 부상이고 이러니까 공격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최전방 자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연결이 되고 있는데 루크 도용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구에로가 지금 몸 상태라면 아구에로도 백업 자원이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영입해야 되는 선수는 백업 자원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주전 선수가 필요한 거야,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왜냐면 아구에로가 이렇게 부상이라면 아니 나와서 한 5경기 뛰고 나서 또 2달 결장 막 이래버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루크 도용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은 브레이스웨이트랑 경쟁하는 것도 웃기다. 어찌됐든 그런 자원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일희일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브레이스웨이트는 팔아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브레이스웨이트를 팔거나 백업으로 내리고 주전으로 쓸만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는 거지. 못 데려와 지금 상황에서는. 데려오든 데려오지 못하든 팔아야 브레이스웨이트는 된다? 팔아야 돼. 결국 그렇게 매정하게 간다고? 안수파티하고 덴벨레하고 돌아오긴 하겠지. 돌아오긴 하는데 컨디션을 모르니까 브레이스웨이트를 그렇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브레이스웨이트 가장 상종가야. 그건 맞아. 올 시즌 뛰면 이거 내려가.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 지금이 가장 고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게 좋아. 우리 재정적인 면을 봤을 때. 그렇긴 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우리가 사겠다 할 때 파는 게 좋아. 그래. 3천만 땡기자. 나중에는 그 이상 못 땡길 수도 있어. 그래. 여하튼 뭐 그러네요. 네. 브레이스웨이트 1라운드 2골 1개의 도움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지만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지난 경기에도 골 넣었어야지. 그래 2라운드 그거 놓치는 거 보면서 네가 그래. 그렇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데파이가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만들어줄 줄 몰랐다 데파이가 또. 네. 데파이 잘하더라고. 데파이 저도 기대 이상으로 지금 빠르게 적응해서 잘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는 왕이니까 이용해서 하던 것처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스코어로만 한 명 있으면 데파이하고 연결이 되면서 골을 많이 넣을 텐데. 그럴 그래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올 시즌 키를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죠 부상인 것이. 저는 근데 후반에 보면서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밀렸지만은 대용이 또 왼쪽으로 가고 데파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또 그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데파이가 놓치는 그 찬스도 대용의 패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런 장면을 보면은 확실히 좀 보강에 따라서는 전력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바르셀로나의 왼쪽 라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다만 좋아. 알바의 컷백 스타일에 대해서 상대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바만큼 오른쪽에서 누군가 흔들어줘야 되는데 데스트가 너무 무리한 드리블을 하다가 계속 물론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쿠만 감독의 데스트에게 드리블 돌파를 많이 요구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그리즈만이 중앙으로 들어오니 그렇죠. 데스트가 올라가서 드리블로 1대1 돌파를 좀 해라 이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무리한 돌파를 하고 수비 쪽에서도 여전히 뒤따라가는 수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에메르송이 조금 더 빨리 적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지만 알바도 더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페드리가 드디어 2주간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휴가 갔더라고요 벌써. 비행기 안에서 사진 찍어서 올렸던데. 기분 좀 좋아 보이더라. 야, 좀 쉬어라 너. 그래. 아니 나는 솔직히 빌바오전에서의 페드리의 활약도 쏘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친 게 보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또 나중에 누적되면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지.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가 은근히 지금 잘하고 있어. 은근히 그러다 뒤통수 맞는다. 여하튼 이제 2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 아니겠어. 그렇다. 네,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고. 그래서 세르지 로베르토가 아마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리키 푸치가 드디어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교체로. 리키 푸치 왜 이렇게 기대해? 아니 왜 이렇게 안 써? 나는 안 쓰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아니 프리시즌에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그 정도를 얼마 했다고? 골 환상적인 골. 내 생각엔 가비보다도 못했는데. 여하튼 리키 푸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 다음
경기에서는 선발이 아니더라도 출전 시간은 조금 음. 보장은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QA로 넘어가 네. 보죠. 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럴 때 웃는 영정님이 역시 인류 해설위원입니다. 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어이없으면 웃고 있었겠니? 나는 웃었는데. 나는 바르셀로나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대홍이랑 대파이만 잘하면 돼. 둘만 하더라, 축구를. 그러니까 둘만 하더라. 야, 축구를 어떻게 둘만 할 수가 있니? 바르셀로나가 네덜란드보다 더 심각해 지금. 진짜 빌바오전은 솔직히 심각했어. 심각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쿠만 감독이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돼. 왜냐면은 빌바오 같은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한 팀이 라리가에 많잖아요. 그렇지. 사사이 바탕에 네. 두 줄 수비, 거친 많죠. 수비. 아니 다음 상대 헤타페부터가 또 그래. 뭐 물론 감독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타일이 조금 바뀌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지난 컨셉이 어느 정도 그래. 이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되겠는데. 걱정스럽다. 네,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네. 메시 나가는 과정에서 클럽에 너무 실망했고 한 시즌 쉬려고 했다. 이런 분들 참 많으셨어요. 네. 근데 또 10년 팬질이 너무 깊다 보니까 1라운드 응원하면서 또 희망을 가지네. 네. 이런 분들 또 많죠. 유영길 씨가 이렇게 남겼는데 2라운드 때 바로 또 실망을 했겠죠. 인생은 고통이야. 아니 그래 좋은 경기도 있고 나쁜 경기도 있을 텐데 그 좋은 경기를 하는 빈도를 또 많이 늘려가야지.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니까요.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이 해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어? 야 이거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그래. 너무 여기 매달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 드립 재미없잖아. 근데 용남이가 웃어서 내가 당황했다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드립이었어. 그래. 이건 너무 회자되는 것 같다 근데. 형님 혹시 레알 마드리드 컨텐츠도 하나 안 해야죠. 될까요? 네, 할 겁니다. 자주 할 거예요. 우리가 여유만 되면은 했다. 라리가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안 돼서 간을 보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바르셀로나 팬이라고 하시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수 본인이 데파이보다 멤피스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가족 내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인사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는 뭐 알고는 있는데 언론에서 일단 데파이라고 얘기하고 데파이가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멤피스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등에도 멤피스라고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멤피스라고 할까요? 나는 그냥 데파이랑 할래. 난 데파이도 좋은데 멤피스도 좋아. 피스. 그거 괜찮긴 해. 그걸 많이 연관해서 하는데 나는 이게 검색어에서 멤피스 하면은 농구 멤피스 팀이 있거든 NBA. 그게 자꾸 연관으로 걸려서 데파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간꿀에 사실 빌바오전 끝나고 나서 할 얘기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난 솔직히 할 얘기 많았는데 대용 쓰는 거랑 데파이 잘하는 거랑 많았는데 어찌됐든 불만이 많아. 여전히 아직 이제 갖춰져야 될 것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시작한 지 2경기밖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다음 주 저희가 헤타페전 끝나고 돌아올 텐데 헤타페전은 정말로 진짜 박장대소하는 대승을 거두는 그런 그럴 수 모습이 있을까?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림 그런 거 뭐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4대 0 정도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이 2골 정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러니까 한 골 한 개의 도움이나 2골이나 2골이나 참. 이 도움은 원하지 않아요. 이 도움은 원하지. 골은 넣어야 돼. 일단 이제 넣어야 넣어야 된다.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헤타페전도 또영주 라이브로 할 생각인데 썸네일 제목을 그리즈만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리즈만이 터져야 돼. 야, 나 썸네일 거의 예언 수준이야. 또 신났어. 대파이 골 넣는다니까 골을 빵 넣어주잖아. 넣을 때 됐으니까 넣은 거야. 알겠습니다. 볼이 그만큼 멀리니까.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일단 페드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 그냥 단순히 페드리를 다른 선수 하나로 채우는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페드리가 없을 때 조금 다른 포메이션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겠네. 4-2-3-1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조금 주시해서 보고 싶고 그러면 선수들의 동선이나 역할도 조금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주시해서 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이기고 봐요.
아이 뭘 그냥 대파에 골이나 넣어. 아니야, 이번에 그리즈만이 터져줘야 돼. 안 터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그리즈만 진짜 그러지 마야.